네, 미국 채권 시장 불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하루 발언을 바꾸는 바람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채권 시장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S증권 우혜영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상호관세 유지되면서 이제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다, 뭐 일본이 팔았다, 중국이 팔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더 심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 이제 CPI나 이런 거는 또 되게 나쁜데 인플레이션 높다고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채권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펀더멘탈에 기인한 뭐랄까요 가격이 아니라 생각보다 심리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미중 그 관세 관련된 또 그런 격화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금리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금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지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사실상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또 일주일 동안은 또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오는 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내지는 심리지수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안전자산이라 여겨지던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약하게 나타났던 그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불확실성 내지는 불안감에 조금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레벨이 갑자기 확 좋아졌잖아요. 네. 사기에. 네. 그러면 채권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엊그저께 채권 너무 가격이 급하게 많이 올라오니까. 싸졌다. 네. 네. 네, 그러한 시각이 굉장히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이 레벨의 금리가 언제 떨어질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가격이 낮아진 건 사실이나 이 가격이 또 빠르게 올라가줘야 좋은 적기에 그렇죠. 투자하는 시기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좀 가능성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성이 달러의 약세 쪽이다 보니까 과연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금리 레벨로서는 굉장히 적기일 수는 있겠으나 이 금리가 빠질 수 있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5월 FOMC를 좀 지나고 나서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6월 달 FOMC 금리 인하를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달 FOMC 때 힌트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5월 FOMC가 아니더라도 의사록에서 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봐야겠죠. 금리 인하를 6월에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게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가에 대한 우려감을 이전 회의보다 높게 좀 평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좀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는 금리를 그러니까 채권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기는 5월 FOMC 내지는 의사록일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높은 금리 레벨에 물론 유혹이 될 수 있으나 조금은 참았다가 불확실성이 꺼진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스턴 연은 총재가 시장 불안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금리를 인하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른바 연준 풋. 네. 예. 시장에서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연준 풋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극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풋 내지는 연준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는 20년도 내지는 19년도 말에 네. 이제 RP 금리 급등, 단기 시장 쪽의 유동성이 좀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거나 QT를 중단하고 다시금 QE 같은 정책을 해줬거든요. RP 웨이브 같은 것들. 네. 그런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근거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헤지 펀드들의 단기 시장 쪽에 좀 유동성이 모자라지면서 마진콜에 직면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단기 시장 쪽에 유동성이 좀 부족해진다. 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 유동성을 지급해주는 쪽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까지 넘어가는 것은 뭐 침체가 당장 전망된다든지 뭐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기술적인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을 조금 더 풀어주는 쪽 아니면 RP 매입 내지는 뭐 T빌 정도의 매입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QE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단기적인 좀 QE 를 유동성. 해준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불안감이 있는 상태라면
지금 현재 국채를 살 수 없다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그렇다고 주식을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금을 사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어, 뭐 어디에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은 좀 지금 당장은 현금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금 같은 조금 더 이제 물가에 반대될 수 있는 물가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쪽의 자산을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다만 금 가격도 굉장히 목에 차 있고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금도 사실 저는 좀 약간 불안해요. 그리고 가격 상승률도 보시면은 이전 뭐 1개월, 2개월 전보다는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도 물론 매력적인 자산일 수 있으나 지금은 총알을 좀 준비해놓는 시기일 것 같다. 이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뭐 채권 쪽에 조금 더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유로존 채권 조금 매력적인 것 같은 이유가 금리의 움직임이라든지 내지는 그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이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채보다는 유로존 채권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마진콜 사태 같이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 팔았다 이러면서 뭐 8%까지 올라갈 거다 막 네. 이런 뉴스까지 막 돌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8%까지 올라가면 네.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냥 네. 부도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네.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죠. 예,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주체의 투매라고 할까요? 뭔가 외국인들이 더 이상 미국채의 수요자가 아닐 경우에 대한 리스크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금리가 8%, 뭐 미국채 10년물이 8% 올라가는 건 사실은 지금 상으로는 좀 불가능한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또 우려하는 거는 이제 가장 많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일 텐데 중국은 팔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일본도 이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자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채 이제 뭐 매도는 하지 말아라. 매도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조금 이제 수요를 해주진 않더라도 팔지만 않는다면은 금리 상단 어느 정도 본 것 같고요. 가장 높게 봐도 우리가 직전치의 고점에도 5% 정도로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 근처 가면 사면 되는 거라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네. 아니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협상을 뭐 언젠가는 하겠지만 네. 생각보다 이 관세 무역 전쟁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가 봤을 때 본인 1기 때와 지금 2기 때 중국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럴 법한 게 시진핑 지금 4연임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또 본인 자국민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쉽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은 어렵죠. 아니에요. 네. 예,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도 이제 1기 때와 다르게 트럼프 1기 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보복 관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네. 이제 중국이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서열 2위인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고관세율 부과에 대해 이미 예측을 한 바가 있고 우리는 리스크 해제가 가능한 조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비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학습 효과도 있고요. 네. 그동안 4, 5년 동안 바이든 정부 때 동안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고관세율을 부과를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지준율이나 LPR이나 같이 부양책을 또 쓰고 있다 보니까 여력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정책이 그 이구환신과 같은 내수 부양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출 조금 기여도가 줄어들더라도 내수가 살아나면서 성장이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뭐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이거는 좀 논외인 것 같고요. 지금 포인트가 방점이요. 오히려 성장 쪽에서 내수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대내적인 요인에 아마 포커스를 둘 것 같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4연임 노리고 있어서요. 국민들의 또 마음을 얻으려면은 어떻게든 간에 경기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 부양, 내수 부양, 소비 부양 쪽으로 조금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채권 시장 투자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네. 일단 관세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관세가 물론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특히 네. 경제에 대해서는 뭐 하방 리스크, 물가에 대해서 상방 리스크로 줄 거다라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너무 기우다. 너무 과격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뭐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변곡 현상 나타났을 때 정도로 만약에 뭐 물가가 좀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더라도요. 공급 사이드 측면에 따른 물가 상승을 반영을 했을 때 4% 정도가 이제 고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요. 그러니까 지금 CPI가 2% 초반대, 중반대 나오고 있고 이게 뭐 4%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높긴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플레이션이 과연 우리가 이 높은 물가로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이 다시금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만 확인이 되면요. 연준은 저는 충분히 금리를 인하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그 방향성이 완화로 가는 방향성이 아니라 과도한 긴축에서 중립으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빠지는 것만 확인이 되면요. 느리더라도 인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상고하저겠죠. 다만 그 속도가 뭐 6월에 금리 인하한다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은 6월이 아니더라도 하반기 중에 분명히 인하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 금리는 뭐 지금 레벨 정도가 평균적으로 고점일 수가 있다 보니까 매수할 수 있는 시기긴 하나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 자체는 2분기 중후반 정도이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쌍둥이 적자 때문에 네.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이 일을 만들었고 지금 관세 사단을 만든 건데 네. 이러면서 이제 잘 안 돼 가니까 영구채 뭐 0%짜리 영구채를 네. 강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많이들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란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미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달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미란 리포트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왔던 이제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어떤 거였냐. 사실상 이 미국이 글로벌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약달러를 구가하면서 금리도 낮게 유지하면서 제조업의 강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어폐가 있는 목적이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100년채와 같은 초장기 정말 초장기채를 발행을 해서 쿠폰이 없게 발행을 해가지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자라는 건데요. 방향성은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다만 만약에 무이자 쿠폰인 국채를 발행해서 누가 사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다만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 달러를 어떻게든 약세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들 내지는 이제 미국으로 투자하는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시도들 내지는 미국 내의 산업이 특히 제조업 산업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조금 과격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미국채 100년물 발행이 사실 쉽지 않은 또 이기도 하고 거의 뭐 없는 그 연물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달러에 대해서 달러 지위를 지키면서 달러의 그 강세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다. 다만 관세 부과를 하면서 이제 그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달러를 조금 유입시키고 그만큼 달러에 대한 유동성이나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달러 약세 정도를 만들어 나가는 좀 그런 움직임들은 강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 100년물 같은 좀 채권 발행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겠다. 네.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근무를 할 때 네. 100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에 진짜로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30년짜리 갖다 주면 50년짜리 없냐 그러고 50년짜리 갖다 주면 100년짜리 없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게 보는 거죠, 스펙트럼을. 그럼 만약에 지금 이런 막 미중 갈등이 이러고 있는데 네.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이 내가 다 사줄게, 100년짜리 무이표 채권 사줄게. 네. 이러고서 그걸로 딱 그냥 다시 합의를 해버리면 네. 전 세계는 완전 다 그냥 또 유동성 잔치를 다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이제 오히려 미국채의 투매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언급할 때 정도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달러화 자산 또는 미국채에 대한 그 위치가 현재로서는 중국 내에선 조금 매력도가 없어지는 느낌인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그 한 가지의 뭐 방안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된다면은 네. 굉장한 호재일 수 있고 굉장한 시장의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시나리오가 물론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 축소하는 방안으로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 다찌도 등장을 했는데
한 머스크가 1조 달러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1,500달러 얼마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 그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만기 도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파이낸싱 할 때 또 이자 비용도 엄청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더 오히려 지금 손해가 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도 네. 장기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좀 의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 시장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가 90일 유예해주겠다 네. 내지는 네. 일부 뭐 품목에 대해서 면세해주겠다라 얘기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 장기물 금리가 급등한 거는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이거는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왜 재정 지출이 오히려 안 줄었나라고 네. 하면요. 이제 행정부 측면에서는 뭐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같은 정책 지출에 대해서 조정을 못하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지금 국면이다 보니까 이자 지출 비용이 굉장히 높게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또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도지로 인해서 이제 희망퇴직을 받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9월까지는 그냥 이제 원래 월급 주겠다. 그리고 뭐 연초에는 또 임금 인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정해고 당한 사람들 다시 복직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도지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은 해고가 됐으나 이 급여 주는 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지에 따른 좀 지출 감소 효과가 되게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그 지출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국채 발행 쪽으로 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 또 수급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상반기는 조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섣불리 이제 살 수 없다. 네, 매수하기 좀 어려울 것 근데 같고. 금요일 날 네. 이제 JP 모건 다이번 회장 나와서 네. SLR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 규제를 좀 풀어줘라.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사줄게. 네. 이러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보고서까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는 시기나 아니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SLR 같은 경우는 저희 코로나 때도 이제 연준도 좀 완화시켜줬던 규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단기 유동성, 굉장히 고유동성 자산에 대해서 국채까지 포함을 해주는 또 규제 완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이 미국채를 안 던져도 그쵸.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좀 규제 완화로서 포함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SLR 같은 규제 완화를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 자체도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금리 레벨 자체가 4.5 정도에 와 있는 상태인데 예상과 다르게 이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수요가 약해지는 그림이 나오거나 입찰 부진이 나오거나 할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좀 탄할, 연준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RP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그 뭐 기굴 통한 유동성 지급 아니면은 뭐 단기적인 QE 같은 정책들, T빌 매입 이런 걸 수 있겠으나 지금 정책의 방향성이 사실은 금리 인하이긴 하지만 그 스탠스 자체는 긴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런 정책을 쓰기보다는 말씀 주셨던 규제 완화를 하는 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또 뭐랄까요, 이 매수 심리도 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국채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나 내지는 정책적으로 뭐랄까요, 통화 정책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들 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시장 충격이 덜하고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큰 결정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단기채, 저희 장기채 위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단기채는 어때요? 사실 채권에 무조건 담아야 되는 뭐 투자자라든지 뭐 기관이라면은 사실 포트폴리오 단기로 가는 게 맞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듀레이션 줄여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하락하는 기미가 보이거나 네. 하락하기 시작한다면은 장기채로 옮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채나 중기채나 상방 리스크가 열려 있고 예. 언제 떨어지기가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초단기채, 단기채 매력도가 높은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채권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초단기, 단기채가 나은 것 같고요. 네. 금리가 고점을 잡았다,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조금씩 중장기채 뭐 이런 식으로 듀레이션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단기채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오히려 나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